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나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 코인이 최근에 지금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점의 추세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에 좀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음봉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리플의 뭐 단계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 오늘 장중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5%나 자,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좀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이 검은색 선과 아래 파란색 선이 60일선과 20일 이평선인데, 두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자, 멋진 급등력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과거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입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자, 이 747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차트 반등 신호가 출현하고 있다라면서 이때 자, 수렴 구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 지금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죠. 이렇게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 방향성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의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곧 수렴 구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하면서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갖게 됩니다. 자,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주봉 차트 속에서도,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자,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소송 리스크는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번에 자, 4월달이죠. 4월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반감기가 카운트다운이 47일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상태이죠. 지난 과거 역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로 보는 게 더 쉽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 당시가 이제 1000%나 급등했었던 이제 그 구간인데, 지금 이 SEC와의 소송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20년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지금 하락 흐름이 살짝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 이제 저점을 만든 게 12월 29일입니다. 이때도 지금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이제 진행 중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반감기 이슈가 지금 생겨나면서 자, 다른 알트코인들도 자, 굉장히 신고가를 대부분 찍어주었죠. 리플 코인도 소송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1100%, 예, 12배입니다. 12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 그리고 ETF 출시가 됐고, 그리고 4월달에 반감기, 그리고 11월달에는 미국 대선 등 이런 대형 이슈가 올 24년도에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 이제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바로 소송 리스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 이런 큰 흐름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도래하게 되면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데, 자,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느냐? 자, 작년 기사를 한번 통해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이제 끝나게 되면 리플이 이제 1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봉 차트를 지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고, 수렴을 만들게 되면 지금 7년간의 억제가 풀리면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130달러, 약 17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거의 한 200배 정도 되죠. 200배가 좀 안 되는 수치인데, 이 정도의 큰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주봉 차트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자, 리플이 4월 달에는 1.4달러까지 현재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단기간에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2배 정도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다시, 자, 리플의 그 가격 조작 의혹이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마켓 메이커, 바로 세력이죠. 세력과, 자, 리플 가격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CEO 등도 좀 연루가 됐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자, 리플이 이 자동화된 인공지능 AI 봇을 이용해서 리플 가격을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 자, 현재 진행 중인 SEC와 리플 소송 관련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플은 마켓 메이커 GSR 마켓에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SEC의 이제 주장인데, 일단 더 살펴보시면, 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포모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랠리가 형성되면은 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렇게 가격 조작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지금 법원 문서에서 지금 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작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이뤄져 자,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3월 22일 날짜로 해서 이제 SEC 측에 답변이 이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제 불과 한 17일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격 조작은 아직까지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정황만 있을 뿐 아직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좀 추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리플이 정말 가격 조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SEC가 리플에게 굉장히 많은 지금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플은 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리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습니다. 부자 기업입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라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일단 합의금을 주게 된다면 그대로 소송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SEC가 이 문건을 보고서 그대로 지금 이슈에 대해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자, 무혐의로 지금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벌금만 조율하면서 그대로 소송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이 가격 조작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의혹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고는 하는데, 자, 그만큼의 상승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격 조작 이슈가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SEC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리플은 SEC가 계속해서 감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조작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경우라도 자, 모두 다 자, 소송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리플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들, 자, 그 중에서도 네, 가장 먼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숙제가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자,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돼서 4번째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코인이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4번째 코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근거로는 자, 일단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기관만 상대하는 거래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리플이 이 증권성 리스크, 기관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은 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자,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와 이제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S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피들리티는 더 이상 S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 코인을 바로 네 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을 가장 먼저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보다도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의 수익 구간은 열려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PO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이죠.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이 이제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리플의 회사는 주가가 $600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46,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900원으로 따졌을 때 한 50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절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전 고점 2,500원 그리고 이전 최고점 5,000원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5,000원이면 현재 구간에서도 5배 정도는 되죠. 지금 100만원은 5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소송이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갈링하우스가 지금 뭐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언급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다만 소송 리스크 때문에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리플 코인을 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바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소각 활동입니다. 소각은 말 그대로 불태운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이 소각이 되면은 리플의 물량이 지금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기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예비 투자자분들도 이 물량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신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 활동이 급증이 됨에 따라서 1000억 개의 물량은 갈수록 감소하게 되는 거고, 공급량이 감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플 코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각 활동이 급증했다, 이것이 가장 호재 중에 호재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것이 리플을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다.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쭉 끌고 가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활동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소각이 되는데, 자, 바로 이제 CBDC죠. CBDC와 ODL, 국제 송금 솔루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소각 이슈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지금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721개 리플이 수수료로 소각이 되어서 전날에 비해 무려 104%나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리플 레저는 1월 중순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면서 리플 토큰 소각이 크게 증가를 했고, 자, 이러한 급등은 지난 한 주 동안 15%의 가치 상승을 보인 리플의 놀라운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각이 되면은 리플의 가격도 오른다. 자, 이런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소각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리플 레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각 거래마다 소액의 리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가 될 때마다 리플의 소각이 지금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ODL이 리플의 핵심 사업인데, 이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L은 국제 송금 솔루션이고요.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은 스위프트입니다. 이 스위프트는 좀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자, 한번 외국으로 지금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송금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최대 많이 걸리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자, 보증금 개념에 예치금을 따로 예탁을 해야 돼서 이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리플의 ODL 국제송금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우리 사용자들도 자, 그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분 단위, 초 단위로 굉장히 절약이 되고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예치금을 따로 예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로 돌려서 이자 수익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활용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리플의 ODL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리플 코인이 수수료로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된 코인이 바로 소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파트너 트레인글러사가 리플 기반의 송금이 연간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자, 21년과 23년의 서비스 통계를 공유하면서 자,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거래량은 21년도 5,300만 달러에서 22년도 9억 7천만 달러로 약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ODL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리플의 핵심 사업인 ODL 그리고 ODL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리플의 소각 이슈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서 소각되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CBDC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우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과거에 팔라우 공화국과 리플은 지난 2021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 팔라우 정부 최초의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자, 양측 협력에 따라서 팔라우 공화국의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리플 레저에서 발행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쪽에서 키워드는 바로 국영 디지털 화폐와 리플 레저입니다. 국영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죠. 그리고 리플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데 이때 바로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됩니다. 또 이때 사용된 리플 코인이 바로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이죠. 소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일단은 지금 팔라우 공화국가 1차적으로 지금 개발이 아니라 발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홍콩, 콜롬비아, 부탄, 뉴질랜드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고, 현재까지 30여 개 국가 활발하게 논의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대인제 계속해서 확장돼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BDC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화폐가 발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유통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유통량의 증감에 따라서 소각되는 양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CBDC도 그렇고 ODL도 그렇고 리플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소각 이슈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리플의 가치는 그대로 다른 어떤 호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각 이슈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000억 개 물량인데 이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 1,000억 개의 물량도 굉장히 부족한 형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기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이슈를 통해서 리플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 지금 현재 소송 리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좀 이렇게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속에서 리플의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급등 흐름이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 무시하시면, 간과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리또석이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또석 외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술적인 분석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도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거고, 이 펀더멘털을 자, 아까 말씀드렸던 ETF 그리고 EDX 마켓 그리고 IPO 등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소송 리스크가 끝남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그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이렇게 변곡점이 임박했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개미 털기 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부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목 구간 출원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코인을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호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 100%, 2배, 3배, 10배 먹을 것도 자 1, 20% 이렇게 미미한 수익에 그치지 말게 되고, 또 중간중간 세력들이 뉴스를 내면서 개미 털기를 계속 할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구간들에 이제 현혹되면서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결국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코인 시장이 24시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요 사이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랍니다.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시고요. 이런 모습들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